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의 정책위원들 3명이 미국의 경기 전망에 관해 연설하면서 조만간 연준이 경기 부양책 축소에 나설 것이라고 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증시가 소폭 오른 것입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5.52포인트 0.03% 상승한 16,025.72에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3.3포인트 0.18% 오른 1,808.38에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6.23포인트 0.15% 오른 4,068.75에 거래됐습니다. 그동안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조치에 반대해왔던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다음 주 열리는 FOMC에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레커 총재는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양적 완화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하며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미 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향후 출구 전략을 써야만 하는 상황에서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며 양적 완화 규모 축소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를 반대로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고용지표 호조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역시 12월 축소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연준의 정책 목표인 2%를 크게 밑돌고 있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면서 종합해볼 때 결국 12월에 자산 매입 규모를 소폭 줄이는 게 가장 적정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세로 반전하는 데 성공했던 유럽 증시는 중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0.11% 올랐고 독일 닥스 30지수와 프랑스 카크 40지수도 각각 0.25%와 0.11% 상승했습니다. 독일의 산업 생산이 2달째 감소했습니다. 독일 경제부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반영한 10월 산업 생산이 지난달보다 1.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의 0.7% 감소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부문별로는 건설업 생산이 1.7%, 에너지 생산이 1.9% 각각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독일 경제부는 독일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지난달 기업 신뢰지수가 올랐다는 점을 내세워 수개월 내 독일의 산업 생산은 다시 확장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서 10월 독일의 무역 수지가 예상을 깨고 전달보다 감소했습니다. 독일 통계청은 10월 무역 수지가 168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9월에 187억 유로보다 감소한 것으로 전문가 예상치 180억 유로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당초 전문가들이 1.6%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던 수입은 전달보다 2.9%나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출은 0.2% 불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올랐습니다. 뒷심 부족 때문에 상승폭 자체, 종가상은 미미했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 어찌나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우려, 테이퍼링에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내성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전날 고용지표 예상 밖 호조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우려를 뛰어넘어 큰 폭 반등했던 뉴욕 증시였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간밤에는 각 지역별 연은 총재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 심지어 10일도 채 남지 않은 다가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 즉각 양적 완화 규모 축소, 테이퍼링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잇따라 나왔음에도 뉴욕 증시는 굴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호재를 호재로 읽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는 건 곧 미국 경제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겠구나라는 인식들이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뉴욕 증시가 추가 상승에 미미하지만 성공한 데 이어서 우리 증시도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일엔 2,000을 회복했었는데 말이죠.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청초놈의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신청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에레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초놈 신청원입니다. 네, 전일 7거래일 만에 반등, 나흘 만에 2,000선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전일 2,000선은 단기 저항이 될 것이니까 감안해서 투자하라라고 하셨었는데 정확히 저항대까지만 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끝이 났다고 봐야 오를 것인지 궁금하고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후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들어볼 수 있었으면 하네요.
예, 일단 주가는 오늘 뭐 상승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일단 오늘 뭐 크게 상승하면 제가 볼 때 2007포인트에서 저항이 강력하게 극렬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미한 장세인데 저는 오늘 주가가 상승 후에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0포인트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오늘은 주가를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계속 상승 이후에 이제 2000포인트가 아침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항인데 2000포인트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재미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부터 61일평 자체가 굉장히 그 자리에 있거든요. 61일평 자리가 2000포인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61일평의 치열한 공방 부분. 이 말이 뭐냐면 2000포인트 아래로 가면 61일평이 꺾이고 위로 가면 이 61일평이 상승하는데 그렇지만 61일평의 피로도를 봐서는 주가 자체가 상방 쪽보다 하방 쪽으로 많이 갈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는 끝입니다. 정말 끝물 같아요. 끝물이 같은데 주가 자체가 지금부터 한 15일 정도의 끝물 타기가 있지 않을까. 보통 이 끝물 타기가 이제 횡보 국면인데 이 횡보 국면에서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다는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MACD 자체가 아직까지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골든 크로스가 나더라도 힘든 골든 크로스거든요. 오실레이터가 의문나면서 골든 크로스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ACD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양원 오실레이터 날 때까지는 주식 자체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쪽에서 주가가 골든 크로스 나고 주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보합 제로에서 골든 크로스 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재미없는 장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영업일수 3일 남았죠. 옵션 선물 만기일 3일 남았는데 외국인들이 2조 어제 한 5천원까지 쳤다가 지금 당황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외국인들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걸로 저는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키움증권에 요즘 이제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는데요. 고객 예탁금이 14조를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14조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상승이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탄력 찍기하고 일본 증시가 2% 떠도 우리나라 증시가 탄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환매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매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도 코스닥이 안 좋았죠. 코스닥 안 좋은 이유가 코스닥 선물로 코스닥에 여러분 그 신용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만지지 마라 하니까 끝까지 만지는 분 많은데 많이 만져보면 조상님에게 빨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무조건 현금화 주력, 현금화 자신 없으면 1등주로 슬럼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주가 바로 상승하자마자 기준선이 2008포인트, 67포인트, 8포인트에서 포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 기준선이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무리하는 수를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뭐 저 친구는 나오면 쉬어라 하는데 실제로 주식이 쉬고 빠지는 타임이 70%가 상승이 30%밖에 안 됩니다. 뭐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거짓말은 여러분 아다시피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죠. 국민을 위한다 해놓고 전부 지를 위하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뭐 너 잘 대놓고 쉬어라 하는 거가 참 없을 겁니다. 그래서 쉬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주가 자체가 바닥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공식적으로 지금 보시면 114일 정도의 약세는 아니었거든요. 114일인데 114일 같으면 무려 여러분 보다시피 6개월 정도 장 자체가 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장이었습니다. 큰 장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이 이제 재미를 못 보고 이제 개별 종목으로 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몸조리를 단단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자꾸 500 다시 간다니까 또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코스닥 주식은 여러분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과감하게 줄이지 않으면 여러분 가슴에 못을 박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과감히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선물 만기가 굉장히 이제 재밌습니다. 선물 만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어제 선물이 259까지 갔던 이제 58까지 갔었죠. 58까지 갔더니 263.4까지 갔는데 지금은 굉장히 포지션 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매매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좀 먹어보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는 최근에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10월 중순부터 오름폭 내림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 5분의 옵션을 양방에 걸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빨래판으로 개인들이 지금 보시면 콜 옵션에 180이라고 풋 옵션에 67억 걸어놨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가 볼 때는 양쪽에 다 지금 콜 매수를 걸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콜 옵션도 매수, 풋 옵션도 매수 그러는데 이게 결론은 빨래판으로 걸어놓은 거거든요. 이 빨래판으로 걸어놓은 건 절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 시간 가치로 소멸을 시킵니다. 깡통 만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 조금 먹은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끝까지 안 가져가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눈 벌겋게 설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이게 우리나라 주가입니다. 다우존스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보통 움직이는 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똑같이 움직여요. 이제 반대로 움직이다가 이제 똑같이 움직이는 타임이거든. 그래서 오늘 미국이 여러분 조금 늦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보합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반면에 여러분 코스닥을 보시면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 코스닥은 더욱더 빠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피가 최근 3개월에 6% 수익이었다면 코스닥은 여러분 마이너스 4% 10% 같으면 엄청난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여러분 한 25에서 30% 정도의 수익 차이가 났습니다. 이래도 코스닥 하시려면 여전히 하시고 코스닥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 오늘 2007포인트 그리고 1994포인트 한 10포인트 움직임이 미미하고 어떻게 볼 때는 아침에 움직임이 거의 끝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장에서 여러분 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쉬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파형 형태를 보면 어쨌든 간 주가 자체가 여러분 지금은 그리고 있지만 4번 파동 법칙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4번 파동의 법칙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4번 파동의 법칙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고의적으로 지금 안 터뜨리고 있는데 만약에 터뜨린다면 굉장히 이제 과거의 4번 파동의 법칙 보시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빠지면 굉장히 크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현금화에 주력하고 현금화가 가장 좋은 종목이다. 누차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역시계 곡선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역시계 곡선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거래량이 줄어가지고 한 번 떨어지면 폭포수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게 이제 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진짜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쨌든 간 그물망 차트 자체가 1950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950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행이나 받지 않으면 동창회에 밝거든요. 노구질이 우지진다는 우지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조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제가 사무실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은퇴하시거나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 그리고 전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 서울경제와 더불어 교육을 시켜줄 예정이니까 여러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가나 은퇴하실 분들에게 도움을 꼭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소에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고 종목도 단순한 것은 혹시 주가가 하락 후에 반등했을 때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단순한 종목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미 기준선에서 저항받다. 떠봐야 여러분 얼마 뜨지 않는 한 2만 원 정도 여유밖에 없다.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넉넉하게 쉬어가는 자리가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 우리 서울경제TV 센시팅계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물에서 다
감사하다고 수익이 많이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 있는 거 챙기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 템포 턱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턱하니 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무겁게 보이는 60일 이동평균선 감안했을 때 2000선 회복한 코스피가 이 자리에서 추가 반등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셨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코스닥은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자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시만기 앞두고 파생 매매는 자제하자라는 조언도 들어볼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의 분석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멘토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 종목으로 KB금융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금융사고로 사실 투자 심리는 별로 좋지 않지만 최근에 우리 파이낸셜 인수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네, 어제 잘 보셨네요. 어제 전체적으로 종목을 다 체크했는데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BS금융지주 등 금융주들이 약간씩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는 저도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는데요. 무슨 종목을 추천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일단 거래소 중에서 회사가 우량하고 안정적인 종목을 찾다 보니까 오늘 그 KB금융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KB금융입니다. 대주 지분이 국민연금공단 9%, 외국계 자산운용 7%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2008년 9월 지주회사로 설립됐으며 자회사 10개와 지분회사 10개로 최대 금융지 중에 하나입니다. 2013년 6월 말 현재 KB금융의 총 자산은 293조로 우리금융, 신한지주와 비슷한 국내 최대 규모이며 대표적인 자회사인 국민은행은 최대 지점수를 보유한 은행에게 1위입니다. 국민은행의 그룹 내 비중은 총 자산 기준으로 91%로 절대적이며 국민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타 은행에 비해 높아 부동산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계속 증가 중이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도 12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차트를 보시면요. 예전에 그 35,000원에 뗀 주식이 44,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 2달 정도 조정을 둔 다음에 약간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거래량도 양호하고요. 신용 비율이라든가 심리도도 안정적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4250원 근처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를 제가 작게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그래서 한 두 번으로 나눠드리는데요. 1차 목표가는 42,500원이고요. 2차는 44,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그림을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에서 약 한 15%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요즘 시장은 10에서 15% 수익이 나왔을 때 챙기지 못하면 2달간 고생하고 아직 본전도 못 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수익이 났을 때 챙기는 장이지 더 간다 그런 말은 틀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때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38,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는 좀 관망만 하시고요. 요즘 뭐 금융주든 어떤 주식이든 뭐 사셔서 물리신 분이 대부분인데 신규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고 정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종가 기준에서 약간 상승 추세이면 소량만 담으시고 일단 관망하면서 잘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조심한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감안해서 1, 2차 목표가 세심하게 챙겨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리뷰 종목 한번 볼까요? 약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추천해 주셨던 그룹주 분위기가 다 좋다면서 말씀하셨던 기억납니다. 지주회사 CJ. 생각보다 막 강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 조용하다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조용하면서 강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CJ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도태를 보시면 지난주에 그 종합지수가 다 밀렸어요. 고래수 코스닥 값이 다 밀렸는데 그 와중에도 한 1% 정도는 수익이 난 것 같은데 현재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그림을 보시면 밀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약간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현재 제가 전해드렸던 CJ 대한통운도 상승 추세고요. CJ 제일제당, CJ ENM, CJ 오션페이킹 등 CJ 그룹은 약간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월 전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그 자본이 들고 하시고요. CJ그룹이 참 좋습니다. 대주 지분이 이재훈씨 43%, CJ자사주 10%, 또 국민연금 6%로 안정적이고요. 3년 연속 매출 증가 중이고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볼도 2,050%를 양호한데요. 적응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 이런 종목을 이런 장에서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담으시면 그렇게 이렇게 힘들지 않고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은 뭐 수익이 난다기보다는 내 종목이 안정적으로 바닥권에서 들고 가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들고 가시면 마음 편히 이 장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앞에서 그 시험을 하신 분이 참 잘하시는데 저도 내일 모레까지는 좀 차분히 차분한 자세로 관망하는 형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추천한 종목은 자신 있지만 항상 조심한 자세로 내일 모레까지는 차분한 자세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 지켜낼 수 있는 강한 종목 추천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송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린입니다. 이 산타랠리를 기대했던 12월장 다소 부진한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2차선을 회복했지만 코스닥 흐름이 좋지 않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이 코스닥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을 좀 잘 가져와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 AS는 잠시 후 이드코 멘토 만나서 해보고요. 제 위시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구입해서 제가 잘 쓰고 있고요. 휴대폰 케이스에 옷도 입혀줬고 스파 이용권, 가죽 장갑까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겨울 부츠와 최근에 이미자 디너쇼 티켓을 부모님께 선물해 드렸죠. 나머지 위시리스트도 이어서 살펴보죠. 건조한 겨울철을 맞이해서 가열식 가습기 담아봤고요. 스키장에 개장했으니까 또 놀러 가봐야겠죠. 콘도 이용권과 목도리까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빨리 수익권에 들어서 겨울에 한파가 찾아오기 전에 구스다운을 어서 구입을 해야 될 텐데요. 수익률이 좀 났으면 좋겠네요. 포트 현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봉 20%, 게임빌 20%, 메디포스트 20%, 디오 10%, 쌍용 정보통신 20%, 현금 비중이 10%입니다. 게임빌 39,9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8,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메디포스트 74,000원에 들어갔죠. 목표가 74,000원, 손절가 65,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경봉 2,425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2,800원, 손절가 2,275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디오 8,430원에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만원, 손절가 7,7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쌍용 정보통신 새로 편입을 했죠. 어제 1,535원에 들어갔고요. 목표가 2,000원, 손절가 1,3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누적 손익 소원 성취 이후에 90% 이상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 3.2%입니다. 네, 이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새로 신규 편입한 종목이죠. 쌍용 정보통신이 이 시초부터 갭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장중에 1,60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쌍용 정보통신과 함께 나머지 종목들까지 AS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조금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일단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67,100원대 1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쌍바닥 가격 라인대를 지지하는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뉴스성 재료가 하나 나와주었었죠. 카피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하켓 뉴스가 나오면서 소폭 영향을 받는 듯 했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소폭 하락권에 마감을 한 모습인데 일단 67,100원대는 지지하면서 아랫꼬리는 어제 살짝 들어서는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121선을 중심으로 한 지지 라인 이탈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난주에 6% 상승한 것에 대한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정확하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현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임빌이 어제 금요일에 상승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뱉어냈죠.
2% 정도 상승 마감을 금요일에 했었는데 어제는 2% 하락한 모습.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제가 45,000원대가 상당히 많은 저항이다라고 많은 저항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돌파하지 못하고 어제 게임빌이나 컴스토스 외에 조이맥스나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게임빌은 조금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저항벽이 상당히 좀 두꺼운 상황에서의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2번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대료성으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일단 기간 조정으로 이평선 저항들을 우하향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들이 서서히 좀 매집을 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큰 그런 게임빌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 기관들이 매집할 시간은 충분하다. 해서 우리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경복 이 종목은 2,275원 이탈하면 손절하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좀 이탈하는지 체크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기호 이 종목이 어제 유일하게 코스닥 하락에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현재 121선이 저항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제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1선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저항이 없는 10,000원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상승도 가능한 종목인데 일단 어제의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 그러니까 일단 이 종목도 해외 쪽 모멘텀이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4분기 그리고 임플란트가 보험 적용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초점을 좀 맞췄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코스닥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홀딩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편입한 종목이 있죠. 쌍용정보통신인데 이 쌍용정보통신은 새롭게 기가인터넷 관련주로 편입을 했는데 어제 조금 시간이 없어서 기가인터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기가인터넷이라는 게 지금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인터넷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상당히 좀 강한 재력이고요. 일단 2017년도까지 전국의 90% 이상의 모든 인터넷을 이 기가인터넷으로 변경하게끔 정부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가인터넷에 대한 컨소시엄을 참가하고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쌍용정보통신을 어제 편입을 시도를 한 것이고요. 중요한 게 어제 시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출발을 했죠. 한 3% 정도 좀 강하게 출발했는데 사실 조금은 밀릴 줄 알았습니다. 시가가 강한 상태에서 수급적으로 조금은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어제 2시 이후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죠. 종가는 5% 정도로 좀 마감한 모습인데 일단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차트의 모습이 상한가도 좀 가능한 그런 자리인데 테마적으로는 코이버랑 함께 기가인터넷 관련주로 상당히 좀 강하게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신고가가 1,750원대인데 신고가에 상한가가 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매물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어제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급등주의 기본선이죠. 3일선을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는 지속적으로 관심권에서 두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쌍용정보통신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두코 멘토님 만나봤고요. 제 포트에 빨간불을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연준위원들의 잇따른 QE 축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추가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추가 상승을 같이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전일 기억해야 될 것은 2천을 갭상승으로 일단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중가상 별 변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만 흔들려도 2천은 다시 반납되기 쉽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2천을 안착할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부담인데다가 10일도 채 남지 않은 12월 FOMC 회의에서 정말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는지 투자자들은 모두 관망하며 확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일 거래 대금이 3조 원을 겨우 넘겼다는 것도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게끔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